오늘 4월 교육을요, 아이들이 적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상담 준비, 부모님들도 너무 긴장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조금 준비하면 좋을지, 그래서 키워드를 신학기 적응 및 양육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두근두근하는 적응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적응하는데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 그리고 반배정, 그리고 아이의 반응입니다. 어디 공감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었으면, 우리 아이가 친한 친구가 있는 친구랑 같은 반이 되었으면, 우리 아이가 잘 웃으면서 지냈으면, 요 모습이, 요 3박자가 잘 갖춰지면 우리 부모님의 적응이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어리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죠. 하지만 각각 장점이 있어요, 부모님. 연륜이 많고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정말로 그 조금 여유와 포용력으로 아이들을 돌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가 대학을 졸업하신 우리 젊은 선생님들, 저경력자 선생님들은요, 오히려 그때만 보여지는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운이 있어요. 단순히 젊어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나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염려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들한테 영향력은요, 똑같아요. 선생님이 경력이 많으셔도, 선생님이 경력이 아직은 초임 교사여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사랑은요, 이거는 저는 구분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질을요, 좀 3가지로 조금 세분화해 볼까요, 부모님들? 순한 기질, 그리고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은 저희가 7월에 또 부모 채비 교육이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특징들만 살펴보고 갈게요. 근데 이런 기질이에요, 부모님. 부모의 양육 태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내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건 첫 번째, 순한 기질입니다. 순한 기질의 특징은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좀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배변도, 식사도, 아이의 행동이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순한 기질은 아이들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성이 높거든요.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연습이 순한 기질은 특히나 필요합니다. 왜요? 말을 안 해요.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평상시나 놀이할 때도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권위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이 정해진 규칙 안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씩 한 번은요, 아이한테 초대를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우리 이든이가 뭐 하고 싶어? 아빠, 엄마가 따를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느린 친구들은요, 감정 표현도 조금 느려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비교적 민감해요. 그래서 적응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울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아마 내가 시간이 필요해서 울고 있는 우리 조금은 더딘 기질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시선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볼 때 이 아이는 뭔가 자신감이 없나? 느린 기질의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냐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전에, 이든아, 내일 있잖아, 선생님이 이든이가 좋아하는 미술놀이 준비해 주신대. 아까 화환할 때 엄마한테 귓속말로 살짝 비밀 이야기 해주셨거든? 우리 이든이 미술놀이 좋아하잖아, 그치? 내일은 우리 조금 씩씩하게 가볼까? 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거 주지 마세요. 오히려 이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고 좋아하는 놀잇감 딱 1개만 주세요. 다양함보다는요, 좋아하는 놀잇감 1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를 위한다면, 내 아이가 느린 기질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거 1개를 조금 더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오히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모든 양육 태도와 다 부딪히는 게 까다로운 기질. 그렇다면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한번 해주죠. 느린 기질과 비슷해요.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조금 다른 반응이에요. 느린 기질은 아이들은요, 미리 알려줘도요, 자기가 그냥 생각해요. 알고 있지만 안 돼. 근데 이 아이들은요, 잊어버려요. 날아가요. 휘발성. 요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요거 마음 쓰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 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리셋. 깨끗하게 도와지. 다시 한번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 이든이 기억 안 났어? 아유, 엄마가 어제 자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재미난 미술놀이 준비해 주신대. 우리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엄마랑 부모님이랑 조금 실랑이 하기도 해요. 기싸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버텨요. 그러다 보면 마냥 기다려줄 수 없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싸워요. 가지 마! 오늘 가지 마.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야. 그럼 그 아이 어때요? 또 울어. 왜냐면 아이가 안 가고 싶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협의된 제한적 범위를 알려주세요. 어이구, 오늘도 점점점. 점점점이 담긴 마음. 우리 까다로운 기질가 아이들과 이렇게 한번 제한적 범위 가져볼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아직 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럼 얼만큼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100만큼 라고 할 수 있어요. 100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다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직감적으로. 그랬을 때 그래 100만큼 해줄게.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아이한테 도움되지 않아요. 근데 100에서 너무 줄여도 우리 아이는 화가 나요.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야 돼요. 100은 너무 많아. 왜냐면 오늘 시간이 없거든. 오늘은 엄마가 80까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아이는 80을 선택할 거예요. 그거 허용해 주시고. 그런데 맨날 80이다? 요것도 안 돼요. 점차 줄여나가셔야 돼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기관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집에서 맨날 이렇게 아이들은 다 받아주잖아요. 기관 가서 아이들이 힘들어요. 왜냐?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그렇게 80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양보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점점 요 범위를 줄이셔서 나중에는 부모님의 손가락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으로 좁히셔야 돼요. 오늘은 엄마가 5 중에 너희가 고를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아이가 5, 3, 나 오늘은 2번.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 싫어하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저는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 요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속도감 있는 반응이 필요해서 또래 관찰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뭐냐면요,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호기심이 확 변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원에서 놀 때도 이 호기심의 속도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또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까다로운 기질 친구 이든이가 여기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아이들이 블록으로 멋진 성을 만들었어요. 막 하하호호 하는 웃음소리가 갑자기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멈추고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요, 또 막 달려가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나도 같이 놀자 하는데 아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규칙을 무시하고 이거 성은 이런 거 아니야 하고 부셔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왜 갑자기 왜? 너무 당황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선생님, 쟤는 자꾸 우리 불편하게 해요. 나는 쟤랑 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까다로운 기질은 아이들은 어때요? 앞뒤 상황은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만 전달해요?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 이 한마디에 부모님 마음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죠? 근데 요건 당연히 앞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랑 또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느끼는 나의 속도와 부모가 느끼는 아이의 속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나 스스로 나무늘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은 내 아이가 토끼라고 생각해요. 그럼 맞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속도인지 부모님은 그 관점으로 아이를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린 기질도, 순한 기질도, 까다로운 기질도 우리 아이들 저마다 고유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도 무너지는 게 아침 등원 전쟁입니다. 내가 아이 존중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래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등원 전쟁.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 아까도 이야기 들으셨죠? 아침 힘들었어요. 특히나 언제요? 아이가 이 말했을 때, 어머 웬일이야. 그렇게 나랑 약속을 해놓고 나 오늘 가기 싫어 갑자기. 양말에 발을 안 넣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안 신어. 난리. 난리 났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보기 세 개를 드릴 거예요. 요 중에 나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진짜 우리가 원했던 반응은 뭘까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이 달라졌어요. 반응. 그냥 엄마나 아빠가 한번 안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나 힘든 거 그냥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도요, 가야 되는 거 알거든요. 엄마가 오늘 회사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엄마 오늘 병원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아빠 나 보내고 얼른 뒤돌아서 가야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원했던 반응은 어이구 이든 일로 와. 엄마 한번 안아줄게. 오늘 가기 싫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한번 꾹 안아주세요. 1분만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위로받아요. 그러면 또 툴툴 털고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 생각보다 장해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알고 있고요. 진짜 씩씩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한번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아침에. 아시겠죠? 매일 씩씩한 등원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느 날은 해가 빵긋빵긋 따뜻하게 뜨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해요. 이틀 전에 날씨, 말도 아니었죠, 전국적으로. 그런 등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나면요, 우리 아이들 언젠가 쨍쨍하고 무지개 빛나는 등원이 있을 거예요. 아까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 들은 거 봤어요. 잘 가니까 기분 좋고, 못 가니까 속상해 할 필요가 없으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적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첫 상담 두둥 이제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겠죠? 상담 준비물 있어요. 뭐냐면 교사를 신뢰하는 마음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원 생활과 가정 생활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도 사회생활 한다고 했어요. 집에서는 막 어지러뜨리는 아이가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정리대왕이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원해서 이렇게 지내요. 우리 이든이는요, 이러한 발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 말 믿으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발달과 또래 관계. 우리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자, 먼저 발달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외적 발달에 있느냐, 내적 발달에 있느냐도 한번 점검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통 외적으로는요, 5세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보다 키가 작네, 키가 크네, 요런 걸 말하죠. 내적 발달은 어때요?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 자존감, 자신감, 요런 것들을 말하죠. 아무래도 아직은 겉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실 수 있어요. 특히 영화반은 어떤 거? 말. 같은 만일세 반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엄마 아빠밖에 못하는데 제 친구는 1월생이어서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구나. 이런 거에 절대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어느 순간 폭발해요. 언어 폭발기가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내적 발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께 발달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는요, 뿌리가 잘 뿌리 내려야, 두꺼운 뿌리들이 있어야 성장하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볼품없이 작은 밑둥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뿌리 내리는 시간에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울창한 나무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 가느다란 나무가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길 바라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후자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도요, 아이의 이런 발달에 있어서 외적과 내적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이 부분 잘 챙기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때요? 좀 느린 건 아닌가요? 마음은 이거더라도 질문을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선생님들 깜짝 놀랄걸요.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데 하실 거예요. 잘 메모해 두세요.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아이 강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혹시 우리 아이 이든이가 성장하는데 조금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저희 양육 태도일까요? 제가 우리 이든이의 좀 기질을 조금 더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야 될까요?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도와주면 좋을까요? 질문이 완전히 다르죠. 친구하고 있을 때는 우리 아이 성향이 조금 어떤 편인가요? 왜냐하면 훨씬 더 선생님이 말해줄 수 있는 폭이 많죠. 혼자 놀이하고 있을 때는 이런 성향인데 친구들하고 놀 때는 이런 성향이다. 그럼 우리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약에 양보를 한다. 친구한테. 그러면 우리 아이도 이걸 배워나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을 때도 부모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이 아이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유아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랑 안 놀아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불같이 달려가시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점검해 주세요. 진짜로 친구들이랑 안 놀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까다로운 기질이어서 친구들을 조금 불편하거나 속상하게 한 경우 진짜 안 놀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휘가 선택지가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나랑 안 논 건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냥 나 혼자 미술놀이 했어 라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친구랑 오늘 재밌게 놀았어? 라고 하면 아이 기억에는 좁혀지죠. 나는 나 혼자서도 미술놀이 되게 재밌게 했는데 엄마의 질문이 친구랑 재밌게 놀았어 라고 하니까 아이의 뇌 속에서 움직여 친구랑 놀았던 시각으로 돌아갑니다. 나 친구랑 오늘 안 놀았어? 친구들이랑 나 안 놀았어.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질문을 할 때도 요거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가 아니라 그냥 오늘 뭐하고 놀았어? 요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바꿔보자고요. 네, 맞아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좋아, 잘했어는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이구, 우리 이든이 대견하다. 오늘 하루도 애썼지? 이거 이든이가 그린 거야? 아이고, 기특해라. 엄마 너무 뿌듯하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걱정했는데 대단해. 나쁘다는 건요. 어떻게? 조금 불편하구나. 우리 이든이? 이거 하면 나빠가 아니라, 조금 불편해서 그래? 엄마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 몸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구나. 조금 지루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이도 이렇게 감정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막 기지개 켜고 하품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지루하다라는 단어를 썼네. 이런 거를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단어를 이렇게 배워 나가요. 자, 앉아봐. 지루해는 우리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 화난다는 어떨까요? 아이고, 좀 분했어. 친구가 요거 가져가서 조금 속상했어. 요것도 배워가는 거죠. 화난다라는 한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요. 내 감정을. 이거는 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마지막으로 짜증나는요. 우리 혼잣말로도 많이 하죠. 요것도 바꾸는 거예요. 아야, 엄마가 좀 지루해서 그래. 엄마 짜증나. 이게 아니라, 우리 이든아, 지금 조금 부끄러워서 그래. 오늘부터 우리 하원 인사 바꿔보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오늘 잘 놀았어. 요거 말고요. 우리 오늘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것도 배웠고, 나의 양육 태도도 점검해봤죠? 바꿔보자고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 보내줘서 이든아 너무 고마워. 아침에 엄마랑 헤어지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하루 잘 견뎌줘서 고마워. 친구랑 놀잇감 나누느라고 아이고 너무 어려웠지. 집에서는 혼자 이든이가 다 갖고 노는데 오늘도 양보하느라 어려웠지? 고마워. 그래도 이렇게 잘 하루 보내줘서 고마워. 그래서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육아는요, 부모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이랑 같이 협동하는 거예요. 아빠가 갖고 있는 퍼즐, 엄마가 갖고 있는 퍼즐, 아이가 갖고 있는 퍼즐 잘 조각을 맞물려서
하나의 큰 조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육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못할 것 같다고요? 내가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오늘 누누이 말했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믿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에요.